한마디로 친구도 예외 없다.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국가안보위협이라는 황당한 명분으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마치 동맹관계를 보호비를 내야 하는 비즈니스처럼 취급한 거죠. 결국 동맹국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는 무엇이었나요? 한마디로 미중 신냉전의 경제적 선전포고였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부상하는 중국을 미국이 더 이상 지켜보지만 않겠다는 신호죠. 단순한 그 경제 논리가 아니고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세력 균형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의도가 명확히 보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관세는 외교 안보를 위한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가 종종 내가 관세맨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들을 이런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세 정책으로 트럼프는 중국의 첨단 기술 굴기를 막았고요. 동맹국들에게 관세로 사실상 방미 분담금을 받는 셈입니다. 자, 관세를 한번 잘 보시면 이 상대 국가는 관세를 이제 부과가 되지만 미국은 관세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상호 관세라기보다는 사실은 일종의 그 세계의 국가들을 향해서 미국이 세금을 거두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과거에 비스마르크나 키신저가 동맹을 활용해서 상대를 고립시키는 것처럼 경제적인 몽둥이로 직접 중국을 타격하면서 동시에 동맹국들을 재정렬시키려는 아주 현실주의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맹국들에게도 예외 없이 관세를 전부 부과하면서 미국이 정한 규칙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던 겁니다. 자,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힘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재편 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관세 전략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자, 트럼프 관세는 이 디커플링, 즉 중국과의 경제 단절을 위한 확실한 도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라는 거대 공장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아예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관세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비싸게 만드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알아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잖아요. 자, 이게 바로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잠재적인 경쟁국들에 대해서 돈줄을 끊어서 힘을 빼려는 아주 냉정한 현실주의 전략인 셈이죠. 자, 이로써 미중 관계는 과거 수십 년간의 협력 관계를 끝내고 본격 대결 구도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미국 내 경제 소비자 제조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소비자 지갑은 얇아지고 제조업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가 붙으니 물건값이 올라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건 당연했고요. 더 아이러니한 건 제조업입니다. 보호하려던 미국 공장들이 정작 그 수입 부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품값이 올라서 생산 비용까지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일종의 자책골이 된 셈입니다. 결국 의도와 달리 소비자 물가와 기업 생산비가 함께 오르는 이중고를 겪게 된 거죠.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트럼프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그 관세 중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이런 방금 말씀드린 소비자 제조업체의 영향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부작용보다는 중국을 제압하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를 위해서 좀 소가 희생되는 면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혈 정책이보다는 중국이 출혈을 하겠죠. 관세 부담 때문에 이제 그 수출이 줄어들고 큰 희생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중국이 훨씬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는 훨씬 미국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변화는? 트럼프의 관세는요. 단순히 그 물건값을 올린 걸 넘어서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공급망 공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기업들의 생각이 180도 바뀐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just in time, 즉 재고를 최소화해서 비용을 최대한 아끼는 게 최고였죠. 그런데 갑자기 수십 % 관세 폭탄을 맞고 나니까 비용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다 공장 멈추겠다라는 공포가 생긴 거죠. 자, 이런 생각의 변화가 가장 먼저 불러온 생각이 바로 탈중국 흐름입니다. 자,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모든 생산을 맡겨놨다가는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퍼진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새로운 생산 기지를 찾아 나선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 때문에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본 국가가 바로 베트남, 인도, 멕시코 같은 그런 나라였죠. 자, 그리고 생산 기지를 본국이나 또는 그 최종 소비 시장에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니어쇼링 현상도 뚜렷해졌습니다. 자, 결국 경제 안보와 안정성을 최우선하는 블록화된 공급망 시대를 연 강력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관세 조치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예, 한마디로 친구도 예외 없다.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자, 동맹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황당한 명분으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진짜 그 미국의 속내는 어떤 거냐 하면 안보는 안 보고 경제적 이익은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동맹 관계를 보호비를 내야 하는 비즈니스처럼 취급한 거죠. 결국 동맹국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만 믿을 수 없다. 결국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그런 냉정한 현실을 아주 깨닫게 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미국의 이런 포지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사실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단독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한미 동맹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면서 진행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면서 국가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충돌이라기보다는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 디커플링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꾸준히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세계는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서 중립을 취할 수 없는 양당 간의 확실한 노선을 요구받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떠먹여주는 TV 구독자분들과 국제 정세 및 역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you